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스타파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과 중국 대기업 회장들의 연이은 실종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 3월 27일 오랫동안 행방불명이었던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 마윈이 무려 2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윈은 2020년 10월 공개석상에서 국영은행 중심의 금융권을 전당포에 비유하면서 중국 금융당국과 금융 시스템을 비난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뒤인 11일에 중국 당국은 복수라도 하듯이 알리바바의 자회사 엔트그룹의 기업 공개를 돌연 취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윈은 그 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마윈 위에 이런저런 이유로 실종된 중국 억만장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푸신그룹 창업자 거광창 회장, 밍텐그룹 샤오제나 회장, 하이안그룹 런저창 전 회장, 투자은행 차이나르네상스의 바오판 회장 등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종된 중국 기업인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중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시진핑은 권력을 엄격히 통제함과 동시에 초점을 경제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가 주창한 공동부의 정책에 따라 중국 당국은 경제 전반에 걸쳐 대규모 단속에 나섰는데요. 특히 기술 산업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중국 당국은 특정 산업이나 이익단체에 더 광범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실종 사건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통치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시진핑은 이를 통해서 경제에 대한 통제와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려고 했습니다. 마윈의 운명은 시진핑 당국의 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겁니다. 2020년 말부터 마윈에 대한 출국 금지설이 꾸준히 나돌기 시작했지만 마윈의 중국 출국을 보도한 매체는 없었습니다. 마윈은 2021년 중국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출국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당국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출국과 입국은 철저하게 중공의 통제하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번에 마윈이 공개적으로 귀국한 시점도 아마도 중국 당국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마윈이 중국에 다시 나타나기 전날인 지난 3월 26일 외국에 머물고 있는 마윈이 자신은 이미 알리바바에서 은퇴했고 앞으로 농업기술 연구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7일 마윈은 거짓말같이 중국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인 엔트그룹의 기업 공개까지 취소했던 중국 당국이 지금 시점에 왜 갑자기 그를 중국으로 들어오라고 했을까요? 중국 당국은 중국이 시장 친화적이다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을 겁니다. 마윈이 제격이었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억만장자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마윈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윈과 중국 당국의 줄다리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9월 20일 알리바바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다음해 1월 23일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알리바바 산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왕의 정품률이 37.25%밖에 안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타오바오는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서 공상총국이 편파 판정을 했다고 맞대응을 했죠. 그러자 장마오 공상총국장은 30일 마윈을 찾았고 이때까지만 해도 마윈이 당국가의 줄다리기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에 정시 폭락 사태가 터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를 금융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기업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2016년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와 기업 사이에 친친관계를 맺자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친친관계란 서로 돕는 밀접한 관계인 친과 사사로운 이익만을 위하지 않고 서로 청렴결백한 관계인 칭이 합쳐진 뜻인데요. 투명한 기업 경영의 바탕에서 정부와 기업 간 상호 윈윈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친친관계의 실상은 중국 기업을 길들이기 위한 전략이었죠. 이때부터 기업인들이 잇따라 숙청되기 시작합니다. 샤오제나 밍텐그룹 회장이 홍콩에서 체포됐고 우샤오의 앙방보험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젠 하이안그룹 회장은 프랑스 관광지에서 어문의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윈은 2018년 9월 10일 1년 후에 은퇴하겠다고 전격 선언을 합니다.
마윈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지만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해외 신탁기금을 설립해서 재산권을 확보했고 알리바바 그룹 내의 특수 파트너 제도를 통해서 통제권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마윈이 2019년 알리바바 그룹 이사회 회장에서 물러났을 때 당국은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통해서 이른바 마윈 시대란 없다, 시대의 일부분일 뿐이다 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윈은 은퇴선언 후에도 경영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융자회사인 엔투그룹 상장을 추진했는데요. 당시 중국 당국은 바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마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엔투그룹의 상장이 전격 취소됐죠.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혁신을 질식시킨다고 당국을 공개 비판한 겁니다. 중국 당국의 기업 길들이기에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알리바바와 엔투그룹은 마윈 입국 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마윈의 엔투그룹 의결권이 53.5%에서 6.2%로 확 낮아졌습니다. 또한 조직도 개편되고 독자이사회가 생겨서 의결권이 나뉘는 등 마윈의 힘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탈마윈화가 진행되면서 마윈은 이제 상징적으로만 남아있는 정도가 됐죠. 다시 말해서 마윈은 이미 지난 역사의 인물이 됐다는 건데요. 이 시범 케이스를 잘 수행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민간 기업가 길들이기 정책은 앞으로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윈의 성공은 국제 비즈니스계의 전설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눈에는 그 모든 성공은 공산당이 베푼 것이고 그는 반드시 공산당에 감지덕지하고 절대 복종해야 하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마윈은 중국 공산당의 괴롭힘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 해외를 떠돌다 이제 중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편치 않을 겁니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체제하에서는 예견된 일이죠. 마윈은 이대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 맞서 불명예를 회복할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